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특보는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이 27.7도, 익산이 26.4도까지 올라 있고 한낮의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위험에서 매우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되도록 야외 활동은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에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완주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폐목재를 분쇄할 때 발생하는 먼지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해당 업체가 금지된 폐목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목재를 분쇄해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한쪽에는 본드와 페인트가 섞인 폐가구와 함께 폐목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완성된 고형연료에도 초록색, 흰색으로 페인트된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기준은 페인트,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만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폐목재를 분쇄할 때 비산먼지가 나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목재까지 분쇄되고 있다며 넉 달째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유해 물질들이 창문을 타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심지어 창문을 닫아놔도 집에서 건강이 힘든 사람들은 지금 호소를 할 정도로 좀 심각해요. 완주군은 지난 4일 해당 업체에게 금지된 폐목재를 치우라고 명령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먼지 나는 것도 못 갖고 들어야지. 갖고 들어와서 물 뿌리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우리 허가 조건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우리가 영장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체 측은 반입할 수 있는 폐목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목재라는 그 기준이 나무에 약간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도 법으로 따지면 위법이 되나,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이러한 기준을 잣대를 댄다면 운영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주군은 10일 안으로 업체의 의견을 들은 뒤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고군산군도 연결 도로 개통 이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피서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예견했듯이 피서객을 맞을 준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섬과 섬 사이에 자리 잡은 하얀 모래사장. 주변 섬과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개장식을 갖고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첫 손님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해 찾을 수 있어 휴가 성수기에 7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수욕장이 개장됐지만 피서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곳곳의 인도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공사장을 방불케 합니다. 피서객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도로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걸을 때 보면 인도 부분이 지금 거의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도 옆에 있는 그 물 나가는 그쪽으로 계속 걷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각종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할 관광 탐방 안내센터 역시 공사 중인데다 쉼터마저 부족해 피서객들은 내리쬐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내야 할 형편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서둘러 조성한 주차장은 300대 규모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휴일이고 그러면은 좀 복잡할 것 같긴 해요. 네, 주차장 대수도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상인들도 불만입니다. 군산시가 편의시설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보름이나 늦춰 그만큼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선유도가 휴가 성수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공사판을 방불케 하면서 피서객도 상인들도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도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정부가 세금을 줄여주고 지자체는 답내로 특산품 등을 줍니다. 일본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로 지난해에만 3조 원이 넘게 거쳤습니다. 正直言いますとね、やっぱりなんかもらえるっていうのは我々楽しみなんですね。お互いにウィンウィンの状態で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정부도 이른바 고향 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련 법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지난해 9월 밝혔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10개나 제출됐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원 구성을 마친 하반기 국회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 내년 시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재정 분권과 함께 재정 격차를 줄이는 보조 방안으로 고향 기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아예 줄어드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안에 지방 소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률 아니고 국회가 정통화됐으니 최대한 빠르게 법을. 지방재정과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되는 고향 기부제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최근에 중대형 전기 상용차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전북에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흔들리던 전북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중견기업 IT 엔지니어링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17만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IT 엔지니어링은 이곳에 800억 원을 투입해 전기 상용차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난 20일에는 나노스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해 전기 상용차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 그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성장하는 데 최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 두 개 기업의 고용 예정 인원은 모두 1,300명. 한국GM 군산공장 직원 수가 2,000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들 기업 말고도 차세대 사업으로 전기 상용차를 선택한 기업들이 전북 입주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등 상용차 생산 대기업이 있고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등 관련 기반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상용차 생산업체의 투자는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이 전기차는 새로운 그 틈새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계획대로 2023년까지 조성하면 앞으로 전기 상용차 업체의 투자는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내세우며 관련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청소년들은 무엇을 통해서 남북한 학생들의 교육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인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남북 교육교류 방안 찾기 청소년 포럼. 도내 고등학생 75명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남북한 교육교류 방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 결과 문화예술을 통한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북 청소년 문화교류축제나 열린 음악회 등을 통해 자연스레 동질감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남북한 먹거리 야시장, 청소년 축구리그, 남북 청소년 역사 캠프 등도 제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취합된 교육 교류 방안에 대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감 투표를 진행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가장 먼저 교류 의사를 밝힌 전북교육청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물품 지원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생 교류가 정치적 갈등이나 이념적 대립 없이
남북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원은 그동안 조례를 통해 조성한 남북교육협력기금 8억 5천만 원을 활용합니다. 아이들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계속 묻고 이런 의견들이 우리 교육교류의 중요한 그런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렴의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통일교육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어제는 24절기 가운데 염소불도 녹을 만큼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어느덧 2주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법을 나금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오후 2시 무렵. 이 카페 에어컨 희망 온도는 18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 관공서의 실내 온도는 외부와 무려 12도나 차이가 납니다. 밖에는 너무 뜨겁고 탈 것 같은 느낌인데 안에 들어오니까 조금 썰렁하면서 얇은 가디건을 하나 걸쳐도 괜찮을 그 정도.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기온차를 5도 이내로 맞추고 1시간에 한 번은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합니다. 자외선도 매우 강한 만큼 외출할 때는 남녀노소 누구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피부에 막이 생길 정도로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또 바른 지 30분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온열 질환 위험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한낮 외출을 삼가고 물을 자주 마시되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곧바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구토가 있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어지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게 되면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바로 시원한 그늘로 이동하여 주시고 식중독 위험 지수도 높은 시기라 남은 음식은 다시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의들은 또 열대야의 숙면을 취하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1-2시간만 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나금도입니다. 농산품 출하 계약을 맺은 농민들에게 미리 월급을 주는 농민 월급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임실군이 헬기를 활용한 공동 방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월급 받는 완주군의 농민들이 늘어납니다. 완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에 벼와 마늘, 양파 생산 농가에 이어 곶감과 블루베리, 한유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에게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월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등이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됐습니다. 남원시는 용성초와 중앙초 두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주변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눈에 잘 띄는 노란 신호등 설치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임실 오수와 지사 3개 등 8개 면지역에서 무인 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 방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전체 방제 면적은 5,700헥타르로 임실군과 농협이 방제비의 60%를 지원하고 농가는 나머지 40%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실군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진안 고원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진안 고원 수박의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250헥타르로 올해 4,100여 톤이 생산돼 174개 농가가 모두 50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의 제1여객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어젯밤 부분 파업을 실시해서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주시는 제1여객 소속 시내버스 기사 52명이 어제 저녁 7시부터 부분 파업을 실시해서 밤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제1여객 버스 노사는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닷새째 부분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송천동과 서신동의 주택가 등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우선 송천동 에코시티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부근의 밭과 음식물 처리 시설에 악취 저감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신동과 평화동의 주택가에서는 하수관로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고 오는 10월부터 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충청북도와 손잡고 청주국제공항을 통한 대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는 이번 주 대만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청주공항과 충북, 전북을 잇는 관광 코스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대만 관광객은 93만 명으로 해외 관광객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